의대에 다니고 있는 라울의 24번째 생일 파티가 근처 술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라울의 여자친구 테일러는 라울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선물도 몰래 준비했습니다. 테일러 굴드는 FDA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현재 동거 중입니다. 라울의 초등학교 친구인 마크 워가 1시간 뒤에 술집에 도착해 그들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크는 조지타운 법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업량이 너무 많아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곧 술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크는 라울과 테일러가 사는 16층 아파트로 가서 한 잔 더 하기로 합니다. 즐거운 세 사람이 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한 명은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Montgomery County 911. 911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Do you need police, fire, or medical? Please. My friend is, she's here and I need emergency right now. Okay, what is going on that you need the police? What is happening? I don't know. You're not answering my questions, so I need to talk to somebody who will. What do you want me to answer for? I need you to tell me why you called, so I can make sure I'm sending the correct help. Taylor, why did you call 911? What's going on? Nothing. 이 전화통화는 10분간 이어졌고 테일러는 정확한 상황을 말하지도 않은 채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녀와 통화하면서 누군가 화를 내고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 남자는 자신을 만지지 말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경찰이 그들의 조그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닥에는 2명의 남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한 명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라울이었습니다. 테일러의 몸에는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라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다른 한 명의 남자는 마크였는데 그는 칼에 여러 번 찔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 라울과 테일러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테일러에게 무슨 일이 아파트에서 일어났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혼자 신문실에서 하는 행동을 관찰했는데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과 심리전으로 유명한 폴라 리말이 투입됐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이 방면으로 프로였습니다. 오늘 그녀가 상대해야 할 용의자는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똑똑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질문으로 계속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울 역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파트로 돌아온 시각은 새벽 2시쯤이었고 911로 신고한 시각은 새벽 5시였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10평 정도의 방이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조시의 진술이 흥미로웠습니다. 조시에 따르면 생일 파티에서 테일러는 자신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가 다가와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 같이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테일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조시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며 말을 걸었고 문자로 "오늘 너 예쁘다"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라울이 이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시가 자신에게 찝쩍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고 마크는 생일 파티에서 큰 싸움이 나지 않게 중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술집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테일러는 라울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마크에게 자신들의 집에 들렀다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크는 테일러의 부탁을 듣고 함께 그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조시와 테일러의 이야기가 달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테일러가 라울의 친구와 썸을 타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마크가 살해당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테일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라울을 압박했습니다. 라울은 그날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자신은 잠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테일러가 고함 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때 마크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놀라 수건을 가지고 와서 막은 후 CPR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핸드폰 문자 내용은 다른 말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내 인생에서 제일 이상한 날이야. 내 손이 잘리고 앰뷸런스가 와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일어났어? 나 좀 도와줘. 마크가 화장실에서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마크는 라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날 아파트에서 마크와 성적인 행동을 했는지 테일러에게 질문했지만 그녀는 절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테일러는 흰색 티셔츠에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파티에서 입었던 옷은 마크의 피 위에 벗어져 있었습니다. 마크가 공격당한 뒤 그녀가 옷을 갈아입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한 마크의 손에 금발의 머리카락이 있었으며 그의 시신을 뒤집자 청바지 주머니 쪽에 테일러의 콘택 렌즈가 있었습니다. 칼에도 그녀의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지만 이곳은 그녀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너무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마크와 성적인 접촉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라울은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으며 계속 신문실에 갇혀 있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그는 계속 피곤하며 배가 고프고 샤워를 하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 친구가 사망했는데 울거나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테일러의 친구들을 조사한 결과 테일러는 라울과 사귀면서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라울이 성적으로 테일러를 만족시키지 못해 늘 그녀는 힘들어하고 자신을 만족시켜줄 사람을 갈구하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크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마크의 첫 공격은 등 뒤에서 강한 힘으로 칼로 공격해서 쓰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칼이 18cm나 들어갔고 칼 끝이 뼈에 닿아 휘어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시작으로 11군데를 사정없이 찔렀는데 그 중에 5-6군데는 방어훈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바로 사망하지 않았고 계속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공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1시간 동안 그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라울은 끝까지 자신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테일러가 그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칼로 공격당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자세하지 않았고 띄엄띄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 일을 증언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테일러는 153cm에 45kg이었기 때문에 덩치가 큰 마크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몇 시간에 걸친 수사 끝에 라울이 마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시켰습니다. 마크는 테일러가 부탁해서 그 집에 방문했기 때문에 커플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테일러 편을 들며 이야기한 것이 살해의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라울의 부모는 재빠르게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라울의 전 여자친구에 따르면 그가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 역시 두려움을 느껴 그가 집에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던 라울은 아버지께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는데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녹음을 재판에 증거로 넘겼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전화한 내용은 마크와 자신이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마크가 갑자기 칼을 집어들고 공격하려고 해서 먼저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방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아버지에게 설명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라울을 공격할 만한 어떤 동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라울은 여자친구 대신 마크를 공격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라울 굽타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테일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테일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녀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과연 테일러는 이 일과 아무 연관이 없는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일체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촉망받던 마크는 자신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관련되면서 초등학교 절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마크는 장난꾸러기 같은 행동을 해 늘 친구들을 웃게 만들었으며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많아서 여자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떠나보낸 친구들은 지금도 마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